네, 오늘은 소인수분해 단원 수업 설계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를 보시면 대부분 이런 형태예요. 소인수분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탐구활동 같은 것들이 나오죠. 이런 탐구활동, 이건 지금 지학사 교과서인데 탐구활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소수가 무엇인지 합성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소수가 가지는 특징을 탐구활동으로 하고 그것이 소수다라고 정의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진짜로 소수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소수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소인수분해는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좀 구성해 보려고 해요. 그 보기 전에 성취 기준도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2019 소인수분해 성취 기준은 소인수분해의 뜻을 알고 자연수를 소인수분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인수분해의 뜻을 안다는 이야기가 이 뜻이 단순히 소인수분해는 뭐 소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뭐 이런 형태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인수분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실제 소인수분해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자연수를 소인수분해 할 수 있다도 그냥 단순히 소인수분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소인수분해가 나중에 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과정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업을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소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거예요. 뭐 소수라고 정의하지 않고요. 그냥 아이들에게 숫자 카드를 나눠줍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서 뭐 2하고 3하고 5하고 7로 구성된 숫자 카드를 나눠줘요. 저는 한 모둠에 4명씩 아이들로 하기 때문에 총 16장의 카드가 필요하고요. 2, 3, 5, 7 이 카드가 각각 4장씩 총 16장의 카드를 학생들에게 나눠줘요. 학습지의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것들을 모둠당 2장씩 뽑아가지고 총 16장을 만든 다음에 나눠주는데요. 꼭 이것을 이 숫자 그대로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적당히 다양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7 대신에 뭐 13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어떤 카드 하나에는 뭐 17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양성을 주셔도 상관없는데 수업 처음이어서 간단한 숫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 3, 5, 7을 했고요. 꼭 지금 4장을 뽑는데 뭐 개수를 줄여서 3장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각각 4명의 모둠에서 16장의 카드를 하나씩 받게 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카드 한 장, 이 카드 한 장, 3카드 한 장, 7카드 한 장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각 4명이 각각 다른 카드를 받게 되고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각자가 자기가 하는 일을 하되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도 가능하고 스스로 모두 각자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는 거고요. 내가 받은 카드를 모두 곱해보라고 해요.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7을 하면 84가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하려는 활동은 이 84라는 숫자의 약수를 찾아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때는 84의 약수를 찾기 위해서 84가 나누어지는 수 1이 나누어지네. 그럼 2가 나누어지고 3은 안 나누어지고 4는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 숫자를 카드를 가지고 한번 찾아볼 거예요. 약수는 곱해서 만드는 숫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4개의 숫자 가운데 하나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숫자는 약수가 돼요. 왜냐면 이 84라는 숫자는 2에다가 요만큼의 숫자를 곱한 수이기 때문이죠. 내가 카드를 2장 골랐어요. 2하고 3을 골랐어요. 2하고 3을 이렇게 골랐다고 생각하면 2 곱하기 3은 84의 약수가 돼요. 왜냐면 2 곱하기 3은 2 곱하기 3에 2하고 7을 더 곱해주면 84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형태로 그런 카드를 뽑아보게 만드는 거죠. 한 장의 카드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은 2를 한 장 뽑을 수도 있고요. 2가 2장 있기 때문에 2를 또 한 장 뽑는다고 해서 다른 카드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2 뽑을 수 있고요. 3 뽑을 수 있고요. 7을 뽑을 수 있죠. 2장을 뽑아서 그 곱으로 만들어 보게 해요.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2 곱하기 2가 있고요. 2 곱하기 3이 있겠고요. 2 곱하기 7이 있고요. 3 곱하기 7이 있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3장을 뽑아서
곱해보라고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있을 수 있고요. 2 곱하기 2 곱하기 7이 있을 수 있고요. 2 곱하기 3 곱하기 7이 있을 수 있죠. 4개를 곱하는 방법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것을 직접 학생들이 카드를 옮겨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카드를 자기가 직접 뽑아가면서 4개의 카드들 중에서. 그럼 이렇게 찾은 숫자들은 당연히 이 수는 무슨 수가 되죠? 84의 약수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시간을 주고요. 이 학생들에게 84의 약수를 이거 말고 더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해요. 그러면 넉넉히 시간을 주고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있죠. 숫자 1. 그래서 이런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모든 약수는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완벽하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2357이라는 숫자가 무슨 수인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좀 해보기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가 다른 카드들을 가지고 왔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4하고 6하고 9의 카드가 있어요. 이것들은 모두 실제로 우리는 합성수라고 알고 있는 숫자죠. 근데 뭐 소수든 합성수든 아직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두 번째 카드 가지고 동일한 활동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4, 6, 9였어요. 제가 4하고 6 카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숫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카드 종류를 찾을 수가 있는데 4를 뽑을 수 있고 6을 뽑을 수 있고 두 개는 4 곱하기 4를 뽑을 수 있고 4 곱하기 6을 뽑을 수 있고 4 곱하기 6을 뽑을 수 있어요. 이 수들은 당연히 약수는 돼요. 그렇지만 찾아보면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새로운 약수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어요. 너무 약수들이 적게 찾아졌잖아요. 숫자는 훨씬 큰데도. 지금 왜 첫 번째 활동 2237, 2357 카드 가지고 했던 때는 약수들을 다 찾고 446 이런 숫자를 가지고 했을 때는 찾을 수 없느냐. 이 두 수의 이 두 활동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소수와 합성수의 구별이 필요한 거고 이렇기 때문에 소수가 특별한 거고 이렇기 때문에 소수가 도입이 돼야 된다. 소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소수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학자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수학자가 그 소수라는 개념을 정의해야 할 필요성을 아이들도 좀 느껴보게 만드는 수업 형태로 수업을 구성하는 거고요.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한번 서술해 보게 하고요. 이런 활동은 꼭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표현대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한 소수라는 의미도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활동이 확실히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아이들도 인식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약수 찾는 과정에서 받은 카드들의 특징, 이게 실제로 소수의 정의가 되겠죠. 1과 자기 자신밖에 약수가 없는 수. 근데 이게 아이들이 처음 마주했을 때는 이렇게 깔끔한 정의가 아닐 수도 있고 약수가 2개인 수 혹은 나누어지지 않는 수 이런 형태의 표현들도 충분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제 위에서 했던 이러한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다른 숫자들을 더 찾을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2번에서 정의가 좀 어설프더라도 3번에서 정확하게 그 다음 숫자들을 찾아나갈 수 있다면 이 아이는 스스로 나름대로의 정의를 잘 내리고 있는 거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해 주는 것보다 자기가 내린 자기 나름의 정의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작업 같거든요. 그래서 더 찾아보게 해보고 이제 약속은 필요해요. 이렇게 소수라는 용어가 필요하고 공식적인 용어를 학습시키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소수를 하고 이 소수가 아닌 수들은 합성수 두 번째 활동에 대한 용어 정리를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다음 활동은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꼭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수학자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형태니까 한번 많이들 해보신 활동이니까 교과서 있는 거 가지고 해보셔도 괜찮고요. 이제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이 소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충분히 드러났어요. 약수를 찾을 때 소수 카드들이 무슨 카드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84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2카드 2장 3카드 1장 7카드
한 장 이렇게 구성된다는 사실을 알면 약수를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수의 약수 카드를 찾는 과정, 이것이 소인수분해라는 거죠. 이 소인수분해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수의 곱으로만 표현을 하는데 일부러 큰 숫자를 가져와 봤어요. 1536의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해 보는 거, 이걸 한번 해보고요. 1440을 소인수분해 곱으로도 한번 표현해 보고요. 근데 이렇게 큰 수를 가져온 이유는 거듭제곱을 정의하기 위해서요. 이걸 큰 수를 가져오면 지금 제가 이거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이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고 길게 써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이제 거듭제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다. 그래서 거듭제곱도 큰 숫자에서 숫자가 이렇게 복잡해. 소인수분해는 필요한데 소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수를 이렇게 복잡하게 써야 돼.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간단하게 나타내지? 이거에 대한 해법으로 거듭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이든지 최대한 그 개념이 왜 발생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것들은 간단하게 책을 보아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거거든요. 교과서 보고 실제로 거듭제곱으로 표현해 보도록. 우리가 굳이 거듭제곱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세세하게 뭐 제곱은 어떻게 똑같은 수는 어떻게 곱셈은 어떻게 생략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이런 정도는 교과서 보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인수분해의 정의 단원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셨듯이 이 내용은 수학자가 처음에 개념 생성할 때 실제로는 어떻게 생성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수업을 구성하는 교사 입장에서 이렇게 생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과정을 학생들에게 경험시켜주는 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다음 단원은 이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잖아요. 이 오늘 했던 이런 카드 가지고 하는 활동을 연장시켜서 진행해 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업이 적어도 중단원 정도는 흐름이 쭉 이어지는 형태로 크게 잡고 진행되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뭐 매 차시마다 분절적으로 진행된다기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큰 호흡으로 수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